시간 그거 네 시간. 다음 시간. 자, 합시다. 자, 해봅시다. 우리 오늘 할 내용이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자, 여기 용자이고 싶은데 용자. 방금 쫄았다. 용자가 뭐예요? 용자.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방금 명수 어디 있어요? 영수 집 지금 갔다 와. 내가 6분 늦게 끝내줬다고 반발식으로 60분 늦게 오겠다고 선언하고 왔어.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미 10분이었는데. 아니 명수 7시에 온다고 했어. 레전드. 자 일단 근데 그거 그거 허락해 주시면 그런 게 당연히 용자죠. 말이 안 되지. 이미 지났는데. 6분의 1 다 했어. 아니 명수 없을 때 진도 빨리 나가버리죠. 빨리 나가요. 명수 오히려 좋아요. 자 영수 미래를 길게 고민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진짜 할 말이. 어쨌든 봅시다. 이 극선의 방정인데 이게 극선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 와닿지 않는 단어라서 그냥 그런 걸 극선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줘. 그러니까 이제 원이 이렇게 있잖아. 이제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했지? 저 되게 2개 그릴 수 있다고 했지 않았지? 그래서 2개를 그려봅시다. 적당히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접점도 2개 생기겠지. 요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자.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또 하나 그릴 수 있겠네. 이 친구 이름이 극선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에 2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고 그 두 접선을 모두 지나는 직선을 가리켜서 극선이라고 불러. 저거는 우리가 사실 이제 기하에 가면 2차 곡선을 총 3개를 더 배우거든. 원 배웠잖아 지금 맞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거 4개를 배우거든. 그 4개에 대해서 모두 극선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돼.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고 그럼 접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겠지. 그 2개를 이은 직선을 가리켜서 그냥 극선이라고 불러. 어감은 싹 와닿지는 않더라고 쌤도. 그냥 극선이라고 합시다. 궁금하면 GPT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왜 극선이라고 해? 일단 물어보세요. 어? 님이라고 했나? 이렇게 하면 자, 어쨌든 그때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 유형은 일반적으로는 중심이 원점일 때로 주어지고 원점일 때가 아니면 좀 많이 곤란하거든. 그래서 원점일 때 주어질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야.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 점이 지금 x1, y1이잖아, 맞지? 그럼 이 극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상하지? 접선이랑 공식이 똑같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저 점이 원 위의 점이면 접선이 되고 원 밖의 점이면 극선이 되는 거야. 괜찮니? 똑같은 공식이 똑같은데 저게 원 위의 점이냐 원 밖의 점이냐에 따라서 식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구조예요. 식의 의미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일 때는 접선의 공식인 거고 원 밖의 점일 때는 극선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일단 유도는 할 거거든. 해봅시다. 우리가 이 A라는 점을 그리고 이걸 증명할 때 쓰는 사고도 조금 중요해서 증명이 꼭 필요한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A를 x2, y2라고 하자. 그리고 B를 x3, y3라고 하자.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이 노란색 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 이게 요 직선이 될 거고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것도 여기다 같이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 x3x 더하기 y3y는 r제곱. 요 직선이 이제 이 친구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두 직선 위에 공통으로 있는 점이 누구야? P잖아, 맞지? 그럼 P의 좌표를 대입하면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1, y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x1을 대입했고 y 대신에 y1을 대입했고 이 식이 참이야. 다시 x3, x 자리에 x1을 대입했고 y3, y 자리에 y1을 대입했고 이 식이 참인 거야. 괜찮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두 식이 지금 참이다? 참이다? 근데 요 식에다가
x2, y2를 대입한 식이 이 식이고 요 식에다가 x3, y3를 대입한 식이 이 식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슬아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이 식에 얘랑 대입하면 성립한다며. 그러면 이건 몇 차 함수야? 1차식이잖아, 맞지? 근데 이 두 점을 지난데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식은 누구밖에 없어? 저 극선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난다잖아, 맞지?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유일하게 결정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직선밖에 없고 그래서 얘가 그 직선이라는 얘기야. 증명 끝이야. 괜찮니? 그래서 얘가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어떤 걸 요구할 거냐면 그냥 이거 자체를 요구할 때가 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저 극선 자체를 요구할 때가 있거든. 혹은 이제 요 길이만을 요구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저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이득이 돼. 괜찮아? 어떻게 하면 되지?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해? 항상 원과 직선이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수선에 발 내리고 반지름해서 피타 쓰면 요 길이 구해지는 거잖아, 맞지? 괜찮지? 근데 만약 문제에서 좌표를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저렇게 풀어서는 결국 이거랑 얘랑 연립해야 되잖아, 맞지? 엄청 피곤해서 사실은 접점 잡고 곡선 바꿔 점에서 적선의 방정식 푸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풀이가 되긴 할 거야. 다시 접선 유형 몇 가지? 세 가지.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지금 우리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접점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풀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 맞지? 어떻게 했어? 기울기로 미지수 잡고 푸는 방식이 한 가지 있었고 접점 잡고 푸는 방식이 있었잖아, 맞지? 근데 접점에 대한 요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다. 접점 잡고 푸는 거야, 맞지? 근데 이제 극선도 마찬가지야. 접점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있으면 극선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곡선 밖의 점에서 그 접선 구해서 접점 구하는 방식 풀거나 아니면 뭐 극선 구해서 연립해도 괜찮긴 해. 어쨌든 이제 극선은 주로는 이 직선 AB에 대한 요구가 있거나 또 선분 AB 현의 길이를 구하는 요구가 있거나. 현성아 염려가 된다. 진짜 아니 시작부터 졸아서 아니 졸려 해서 정확하게 말할게. 오케이. 그건 부정할 수 없지. 그건 맞는데 자 어쨌든 봅시다. 보기 1번 봅시다. 보기 1번. 뭐 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2는 위의 점이야 밖의 점이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밖의 점이고 그리고 이제 원 밖의 점이기도 해야 되거든. 원 안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거리도 확인. 2.5배 정도밖에 안 되네, 맞지? 오케이. 그니까 나도 2분의 1. 자 봅시다. 마이너스 1,2가 원 밖의 점이라는 건 대입해보면 거리 계산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 맞지? 저 작은 원의 반지름 1이고 거리는 이제 루트 5니까 맞지? 원 밖의 점에서 근 두 접선의 접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뭐 구하는 얘기야? 극선 구하는 얘기지.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y는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그 4번 문제도 다음 페이지 4번 문제도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맞지? 이제 그 공통기능 방정식을 유도하여 풀이하기 이거는 좀 괜찮은데 한번 해봅시다. 4번 문제의 해설에 있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따라 해볼게. 자, a가 2,3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이제 두 여기 2,3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우리가 그 이제 여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원이잖아, 맞지? 그때 항상 접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하라고 했지 항상? 기본 보조선 중심에서 직선에 수선의 반을 내려라. 자, 그러면 여기 수선의 반을 내렸어.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1이잖아, 맞지?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가 돼? 루트 13이 되겠지? 그럼 이 길이는? 루트 3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어차피 접선이 이쪽에도 그려질 거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같은 식으로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이 반을 내리게 되면 이거 수직이 되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원은 존재할까?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리고 그 원은 유일할 거야. 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서. 맞지? 그러면 얘를 지름으로 한 원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원은 이렇게 그려진 원은 얘가 지름이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원이지. 그럼 이 흰색 원과 노란색 원의 공통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극선. 극선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요 원의 방정식이랑 이제 우리 뺀다 해서 공통점을 구해도 괜찮아. 그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선이 되는 거지. 그게 책에 있는 두 번째 풀이. 괜찮아? 어차피 여기 2,3이니까 중심 구하고 하면 되겠지, 맞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다른데? 책에는 2,3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책이랑 쌤이랑 좀 다르네. 책에는 이걸 했어. 2,3을 중심으로 하고 그냥 반지름 루트 13인 원을 그리게 되면 어차피 이 길이도 잘못 말했네.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 요 길이도 2루트 3이니까 반지름이 2루트 3인 원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요렇게 요 두 점을 지나가게 되겠지. 어차피 이 점도 2,3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했어? 쌤이 생각하는 약간 달라서 결국 이제 방향은 같습니다. 원을 구하는데 어디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들의 공통점을 구하게 되면 완전히 극선과 일치하게 될 겁니다. 슬아 질문 있어? 완전 질문 있는 표정인데? 아니 왜 2루트 3이라는데 저기 루트 13이에요? 요 길이, 요 노란색 길이가 루트 13이고 요 길이는 2루트 3이 되는 거잖아. 그 우리는 옆에 말하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214번의 삼각형 OAB 넓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저거는 뭐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길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극선 구해서 점집구하면 현의 길이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약간 독립적인 주제들이 이제 몇 개가 나오거든. 그것도 좀 처리를 해봅시다. 자, 활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거리의 이제 최대 최소와 관련된 유형들입니다.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건 이제 원 위의 점과 이제 한 점, 어떤 독립적인 한 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니?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여기 점이 있어. 이 점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게 한 가지. 근데 쌤이 이제 한 점이라고 쓴 거는 사실 이 한 점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거든. 원 밖이랑 원 내부랑 두 개가 가능해.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 밖은 잘하는데 이렇게 내신에서 가끔 이제 뜬금포로 원 내부를 내는 거지. 이건 처음 보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말리는 거야. 근데 풀이는 똑같아 사실. 그러니까 풀이의 논리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 번만 경험하면 잘 할 수 있어. 일단 해봅시다. 우리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이거 쭉 그려서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사실은 최소값, 여기를 더한 게 최대값. 괜찮니? 다시 좀 예쁘게 써오면 여기를 A라고 하자. 원 위의 점을 우리가 뭐 P라고 하자. 이상한데? 원 위의 점을 P라고 하자. 그리고 중심을 C라고 하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AP의 최대값은 AC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에다가 그 AC에다가 반지름 뺀 값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의문이 들 수 있거든.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P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R 더하기 AP가 누구보다는 커, 무조건. 지금 우리는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걸 보이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 최소값을 찾을 거면 AC보다는 당연히 크겠지, 맞지? 그러면 AP는 누구보다는 큰 거야? 이거보다는 큰 거지. 그럼 이게 최소, 그러니까 이 AP가 최소가 되려면 AC 빼기 R이 되면 최소가 되겠네. 무조건 얘보다 크니까. 근데 P가 정확히 여기 와버리면 어떻게 돼? 삼각형이 아니게 되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떻게 돼? 같아지지. 그럼 얘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최소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아? 다시. 첫 번째 이 무등식은 참이다. 삼각형이 되려면 맞지? 근데 나는 이 친구 정확히 AP의 최소값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넘기는까지 문제 있어 없어? 이건 참인 무등식이 나왔지. 근데 얘가 제일 작아지고 싶어. 그럼 AC-R이 가까워지면 되겠지. 근데 AC-R이 얘가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 P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정확히 여기 딱 도착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AC 빼기 R이랑 AP랑 정확히 어떻게 돼? 같아져. 그리고 그때가 등호가 성립하겠지. AP는 아무리 작아도 얘보다는 어떨 수밖에 없어? 크나 같을 수밖에 없어. 괜찮아? 오케이. 조금 더 쉽게? 하지마. 할 거야. 자, 안 돼. 하나 더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P가 있는 거. 최대가 되는 상황을 보자. 그럼 똑같이 요렇게 연결. 그러면 요 길이가 똑같이 R이니까 우리는 이제 저게 최대가 되는 상황을 찾기 위해서 AC 더하기 R이 아니지? AC 더하기 R이 AP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쓰시다. 괜찮아? 우리는 AP에 뭘 구하고 싶어? 그러면 AP가 얘랑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 최대가 되겠네. 근데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AC랑 R이랑 더한 게 AP랑 같아지면 P가 여기 도착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다 했어. 오케이. 근데 약간의 직관을 결합해서 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 원과 원이 나오면 뭐라고? 중심끼리 연결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렸다고 쳐봐. 괜찮지? 이제 원을 키우는 거야 지금부터. 키우는데 우리는 이 흰색 원이랑 만나게 그리고 싶거든. 그래서 처음으로 만나게 그리면 어떻게 돼? A를 중심으로 할 거야. 잠깐만, 색깔 조금 바꿔줘. 자, 이게 처음으로 저 원과 만날 때지. 그러면 원 위에 원의 전기가 뭐였어?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닥치잖아, 맞지? 그럼 이 밖의 점은 더 멀다. 이 안의 점은 더 가깝다. 그러면 얘가 제일 가까운 점이에요. 괜찮아? 그리고 원과 원이 접하면 뭐 한다고 했지? 중심선 위에 접점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요 점과 요 점 같은 선분 위에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 나머지 그보다 원 밖에 있으니까 더 먼 거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괜찮아? 그다음에 이제 맞아 키워 나가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생기겠지. 사실 이렇게 그려져야 돼 무조건. 그러면 중심과 접점이 한 직선이 있어. 그래서 이 흰색 원의 위의 점은 이 큰 원보다 안쪽에 있잖아, 맞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 제일 먼 거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생각을 해보자. 많이 들어?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결국 어떻게 하면 돼? 이 A라는 점을 중심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 빼면 최소값. 이렇게. 근데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 어디 있니? 내부. 자 해봅시다. 이건 조그맣게 할게.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러프하게 합시다. 자 이렇게 했어. 근데 A라는 점이 여기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원 위의 점 중에 제일 가까운 점 어디 있어? 제일 먼 점은 어떻게 하면 돼? 노란색 선을 지름선을 이렇게 A와 C를 모두 포함하는 지름선을 그리는 거지. 그리고 요 길이가 최소값, 요 길이가 최대값.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어떻게 하면 돼? AC 길이에다가 아니지 반지름에서 AC 길이를 빼면 최소값. 그 다음에 반지름에다가 AC 길이를 더하면 최대값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냥 약간 방향만 달라지고 논리는 똑같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 자, 저는 또 옵션 추가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맛있어. 헤모글로빈은요? 헤모글로빈은 다 떨어졌어. 도전. 근데 이제 헤모글로빈 있잖아. 내가 동그란 거 없어. 저거 먹을래요. 그 누구지? 은재가 다 먹었어. 헤모글로빈은요? 아니 그 선생님 맨날 그 리필에서 꺼내 드시면 리필에서 꺼내. 그러니까 리필이 두 봉지가 있었는데 없어. 이 상태로 꺼내 비었어. 드셨어. 그러니까 리필 안에 뭐 있는지 알아? 그 뭐지? 방부제만 남아. 졸리면 추워진다. 두 봉지가 방부제만 남아 있어. 쌤 추워진다. 쌤 졸리면 더워지지 않아요? 졸리면 추워서 졸리면 심장도 빨리 뛰고 완전 더워지던데. 약간 졸다가 깨면 심장이 맞아. 몰라. 그래서 갑자기
저 최고 보지 않아? 그도요. 근데 아니 몸이 뜨거워지면 그래서 막 짜증나. 졸려서 짜증나. 좋은 거긴 하지. 더워서 졸려서 짜증나. 졸리면 나도 좀 나도. 그냥 한번 들면 계속 졸리잖아 안 졸릴까? 아니 여기 난 이것도 지우가 있는데 여기 배달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있어요. 뭔 소리야? 기다려주래. 아 근데 이거 뭐지? 아 그거 입냄새 많이 나긴 하더라. 커피가 혀에 다 배더라고. 맞아. 이거 너무 싫어요. 아니 껌이랑 초코파이 먹고 이거 먹어. 까는 거 헐 이거 곱하기 기분 주는 게 안 돼? 근데 재미없어서. 근데 맛있다. 자, 합시다. 뭘? 근데 목으로 소리가 진짜 레전드야. 아, 그 동그란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 위의 점 P와 원 위의 점 P와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한 직선 사이의 거리의 이제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번에는 뭐 직선과 원이 만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도 낼 수는 있겠다. 어쨌든 봅시다.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당연히 이건 어떻게 안 돼? 투디.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지. 그래서 요 길이가 최소값, 요 길이가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그럼 무조건 수직이에요? 아니 수직이 되게 그은 거지. 원래는 여기 중심으로부터 점집거에서 이 길이를 계산하는 거야. 괜찮아? 점집거는 무조건 너가 보장돼. 수직거리면 보장되거든 사실은. 그게 공식의 의미니까. 그렇게 공식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접선의 길이를 알고. 접선의 길이는 근데 너무 간단해서 접선의 길이는 뭐지? 아까 우리 이미 해버렸잖아. 지금 문제 풀면서. 이렇게 요 길이 구하는 거야. 다시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약속해. 그럼 그냥 정한 거야, 알았지? 요거를.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약속. 자, 그래서 수선의 발열이고 연결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써서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괜찮?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아까 접선의 길이가 뭐라고 하시는데? 여기 원바크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저건 그냥 정리. 오케이.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2,-3이 주어졌어. 2,-3. 그리고 저거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마이너스 2,1인가? 마이너스 2,1. 그리고 혹시 반지름 누가 계산해 줄래? 반지름 계산해 줄래? 루토. 그거 맞아? 아니 아, 계산하라고 맞네. 하시면 왜 못 믿으세요? 선생님이 하신 거잖아요. 미안해. 쫄았어. 자, 어쨌든 자, 용돈 그러면 칠 때. 4루트인가? 맞지? 그럼 얘가 32 빼기 5 하면 적들이 그렇게. 루트 27인가? 그래서 3루트 3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불편하진 않아? 괜찮아? 안정감을 줘. 자, 우리 2번 갑시다. 2번. 2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x-3의 제곱, x-3의 제곱, y-4의 제곱, 4의 제곱, 2는 4 이렇게 적어졌어. 이 위에 점 P에 대해서 OP의 길이의 최대값은 O는 원점이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여기까지 거리, 여기 중심을 내가 C3,4라고 잡고 OC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돼? 5잖아, 맞지?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한 개 최대값, 마이너스 1을 한 개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였지. 여기서 이 길이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괜찮니? 그래서 아까 열심히 설명한 거야. 지금 뒤에 풀어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 220번이 조금 의미가 있거든. 220번. 220 갑시다. 220.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습니다. 원점이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습니다. R이 2라고 씁시다. 2라고 쓰면 되지.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A라는 점이 있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고 그다음 B라는 점이 있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성분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이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실 때 나왔어요. 자,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거든. 기하적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 계산하는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여기를 x, y라고 잡고 거리에서 식을 만들면 어떨 것 같아? 좀 복잡해질 게 눈에 보이지 않았지. 그래서 이때 뭘 쓰냐면 이제 중선 정리를 쓰는 거야. 다시 지금 내가 식을 써볼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풀게 되면 사실 이걸 풀 때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P가 움직이면 이 길이도 변하고 이 길이도 변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짧아지면 뭔가 둘 다 짧아지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이제 애매하잖아, 맞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변화하는 대상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 이게 독립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 개가 동시에 변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산술, 계란, 토시가 거의 다야. 나머지는 하나가 변할 때 처리할 수 있어. 오케이? 2차 함수나 1차 함수는 전부 다 어떻게 하나가 변하잖아. 맞지? 하나가 변하면 걔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두 개가 동시에 변하게 되면 불편해. 근데 중선 정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이렇게 m이라고 잡게 되면 이렇게 고쳤을 수 있게 2배의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 바뀌어. 이게 중선 정리가 나왔지. 그러면 이 am 제곱이라는 것은 그냥 이 길이의 절반의 제곱이잖아. 그거는 정해진 값. 얘는 상수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누가 최소면 돼? 얘가 최소라는 말은 이 친구가 최소면 되네. 이 친구가 최소라는 말은 뭐야? 요 전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뭐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하고 반지름.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지, PM. 그러니까 저걸 찾으세요가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자, 계산해봅시다. 일단 이거 중점 찾아봐요. 중점 뭐니? 마사? 중점 마사? 요거 계산하면 4, 요거 계산하면 1, 루트 5인가? 요 길이 AM이 루트 5야. 괜찮지? 오케이. 요 길이가 루트 5, 요 길이가 루트 5, 제곱하면 5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원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정확히 5가 나왔지? 여기 반지름 2였으니까 2를 빼게 되면 여기는 3이 되겠네. 즉 이 친구의 최소값이 3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9 더하기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저렇게 풀려고 우리가 중선 정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가 쓰이는 상황 중에서 약간 맥락 없이 튀어나오는 거라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이 구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졌을 때 변화하는 대상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대상의 개수를 한 개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중선 정리가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자, 넘어갑시다. 자, 3번 봅시다. 3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체고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원위의 점에서 점집거 써서 거리 구하고 반지름 하고 반지름 빼면 되겠지? 네네. 살아있지? 넘어갈게. 저거 훨씬 더. 저거 훨씬 더. 2, 3 갑시다. 2, 3. 자, 많이 더우면 선풍기 틀어도 되는데. 전부에 떨어지는 민재오빠 너 더워? 아니 근지가 있으니까 그걸 잡고 추우면 잠 오잖아. 추우면 추워서 깨지. 아, 추우면 잠아. 젖혀놔서. 아니에요. 너무 추워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추우면 잠오는데? 아니요. 아니, 추워. 자, 일단 있어보자고. 그러면 내가 소리를 안 들리는 거야. 자, 어쨌든 봅시다. 나도 당황스러워. 자, 합시다. 자, 우리가 반지름이 2짜리 원을 그리는 겁니다. 반지름 2짜리 원. 2야. 자,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6 직선이 있습니다. x 더하기 6 직선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이렇게. 223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반지름이 루트이 아니에요? 아, 루트이군요. 와우. 자, 서로 다른 두 점 B와 C를 꼭 집중하는 정삼각형 ABC를 만들 때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한 점 A를 선택하고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때 이 넓이의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근데 그 정삼각형은 높이가 정해지면 넓이도 정해진다.
결국 뭐라는 얘기야?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이나 높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 너 언제 높이가 최소야? 저기 그 반지름인데 그렇지. 그냥 이거야.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를 구하라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6이잖아, 맞지? 네. 그럼 1대1 대 루트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얘의 3루트. 루트 2분의 1배 3루트 2가 되겠지. 반지름이 루트 2였으니까 빼면 2루트 2가 요 길이가 되겠네, 맞지? 괜찮니? 자, 그러면 저거 가지고 우리 이거 어차피 1대 이제 루트 3대 2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 2루트 2의 루트 3분의 1배가 이 길이야. 그리고 그를 2배 한 게 이 길이야. 그러면 루트 3분의 4루트 2가 한 변의 길이 나왔지. 루트 3분의 수련이 약간 걱정되는 게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어? 너도 약간 졸려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같아서 왜 윤성이 졸릴 때 가끔 본능적 끄덕이기만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오케이. 자, 봅시다. 약간 걱정된다. 오케이. 나중에 봅시다. 자, 이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4분의 루트 3a 제곱하면 끝나는 거지. 네. 이게 최소값이야. 정말 괜찮아? 너희들 저녁 먹고 와가지고 너무 졸려요. 저희 뭐 먹었는지 물어봤어요. 들었어. 누구한테요? 서영이가 성희한테. 스포했어. 아니 이야기할 수 있지 와서 근데 맞지? 그거 안 먹었잖아 우리. 그래 마음 그거 말고 안 먹었어. 냉면 먹었다고. 그것도 말했어? 아니 와서 너희랑 똑같이 어떻게 먹었는데. 먹은 거 아니었어? 우리 언제 말했지? 아니 그게 아닌데. 아 우리 물 가져왔을 때? 그런가 봐. 너 듣고 있어? 야 우리 뭐 먹을게. 안 들었네. 아니. 그거 이거. 아 냉면. 냉면. 자, 됐어. 거기까지 가지 말자. 자, 갑시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무릎으로 유리면 시키는 게 뭐라고? 그래. 자, 두원 위치 관계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수학에서 관계라는 말이 이제 특별한 가치를 가지거든. 그러니까 약간 무겁하게 넘어갔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됩니다. 해봅시다. 한 원이 이렇게 있고 물론 두 원이 합동이어도 괜찮아. 근데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하기 위해서 합동이 아닌 상황을 예로 든 겁니다. 다른 한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케이스를 놓치지 않고 체크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을 거야. 그럼 그때 변화하는 상황들을 관찰하자고. 근데 총 6가지가 생겨. 해봅시다. 자, 처음에 첫 번째는 뭐 생기겠어? 그냥 좀 하나 켜줄게. 우리는 이걸 외접이라고 불러. 외부에서 접한다고. 얘는 그럼 외부에 있다고 이야기할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그려지는 상황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그냥 두 점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 그 다음에? 그쵸? 외접이 생기겠지. 자, 외접을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 그 다음에 내부가 생겨. 마지막 케이스는 그냥 특수한 경우라서 이렇게 그리고 중심 일치라고. 그리고 더 넘어가면 얘의 재탕이 되는 거니까 쭉 반대로 나가면서 이제 뭐였다가 내부였다가 내접이었다가 두 점, 외접, 외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요 상황을 6가지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대충 그렸는데 자, 그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는 게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되기 위한 조건, 이 6가지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저 원들에 그려지는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두 번째. 일단 첫 번째부터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원과 원이 나오면 뭐라고? 중심이요. 중심끼리 연결. 이렇게 중심끼리 연결. 중심끼리 연결하는 거야. 우리는 이 거리를 보통 D라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 D가 R 더하기 R'보다 더 크면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굳이 안 써도 되겠지? D랑 R 더하기 R'이 같으면 되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거는 요 뒤에 D,
요게 R, 요게 R 프라임이라고 하자. 괜찮아? 그러니까 편의상 R이 R 프라임보다 크다라고 가정하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D랑 R 빼기 R 프라임이랑 같으면 되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큰 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맞지? 저런 구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굳이 또 그려보자면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R 더하기 R 프라임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R 프라임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런 이러면 할까? R 더하기 R 프라임보다는 작아야 되고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맞지? 여기가 D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둘이랑 것보다 얘가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거랑 이거 더한 것보다는 얘가 작아야 되겠지. 그거 쓰면 요 식이 만들어져. 되게 괜찮은 거 맞지? 외우는 건 아니야. 사실은 원래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에 있었어. 근데 중학교에서 지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 약간 떠서 나와.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문제집, 오래된 문제집들 문제 있거든. 그래서 그냥 이제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어쨌든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부는 뭐야, 내부는? 얘가 뭐지? D가 0. 0. 그럼 내부는 D가 0보다는 크고 R 마이너스 R 프라임보다는 예접하는 것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작다가 많은 거지. 괜찮아?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중심거리와 반지름들 사이의 관계. 대박이야, 대박이죠. 멋있죠. 바람 때문에? 그냥 예전에 편에서 하고 있던 거. 자, 유지 안 해줬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할 얘기가 뭐라고 했지? 접사. 공통접선에 대해서 한다고 했었어. 자, 공통접선 해봅시다. 공통접선은 우리가 이렇게 바깥쪽에 그려지는 걸 가리켜서 이제 공통외접선이라고 불러. 이렇게 여기도 이제 공통외접선이 생기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를 공통내접선이라고 불러. 사실 여기 정확히 지나가야 되는데 약간 삐꼬해. 어쨌든 자, 공통외접선이 몇 개? 공통외접선이 몇 개?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공통외접선이 두 개 그려지고 공통외접선이 한 개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 친구는 이제 공통외접선만 두 개 그려질 겁니다. 공통외접선만 두 개. 이 친구는 공통외접선만 한 개 그려집니다. 나머지는 안 그려져.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하나를 더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길이 구하는 건 이제 뭐 사실은 나올 수 있더라. 이건 오히려 꽤 나오더라. 선생님이 작년에 그 얘기했었지. 연구 2학년 1학기에서 1학년 문제 나와서 제시 봤다고 했던 그 문제가 공통 외접선 길이 구하는 문제였어. 근데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일이란 뜻이 왜요? 2학년 시험에 그냥 순수 1학년 문제를 냈다니까. 아, 순수. 그럼 왜 내신 거예요? 아, 그냥 실수. 그래서 제시 봤어. 그 문제는요? 근데 실수를 아니, 어떻게 나는 근데, 오류도 하나 더 있었어. 근데- 두 문제 제시 봤어. 근데 그 문제를 이재변이랑 했었어요. 근데 많이 완전 있었겠지. 아, 그러니까 그 근데- 이하면 기억 못해서 틀린다. 뭐 틀린 사람 많겠지. 하고 없었더라도 학원 쌤한테 보내면서 학원생들이 저거 많이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 뭐 아니, 못하는 애가 어쨌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제시 치는 게 낫지. 이왕 틀려놓고. 우리 사회가 자, 어쨌든 합시다.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사회.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사실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제 이 케이스는 어차피 풀이는 똑같습니다. 맞지? 풀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를 하자. 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자. 하나만 그리고 합시다. 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들만 잘하면 풀립니다. 이렇게. 그럼 기왕 하는 김에 쌤이 이제 접선에 대해서 접선이 아니고 보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 한번 하자. 첫 번째가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 뭐라고 했지? 이렇게 수선이다. 그럼 꼭지하고 이등분선 넣는 거야. 다 알고 있지, 맞지? 이렇게. 자, 그게 뭐죠? 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세 가지로 나누라고 했지. 점, 산, 직선, 면. 원 이렇게. 무슨 거야? 어쨌든 이렇게 나눈 거야.
원과 점은 아무 점이랑 연결하는 게 아니지. 원 위의 특징이 있는 점, 의미 있는 점이랑 연결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반지름 보조선이 생긴다. 오케이? 원과 직선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 수선의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손도 있다. 그 다음에 원과 원이 나오면 뭐였지? 중심. 중심끼리 연결. 이게 그냥 기본이 알았지. 근데 하나 추가하자. 우리 그 사다리꼴 나오면 얘를 직각 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쪼개야. 오케이?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가 있어. 이런 케이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하나만 그으면 되겠지. 이 케이스에서는 두 개 그는 거. 그래야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괜찮지? 쌤이 다음 언젠가 부르면 잘 대답해 주겠지. 자, 합시다. 그것도 이제 알아야 돼. 아, 맞잖아. 많이 컸다. 어쨌든 봅시다. 우리가 그어야 되는 보조선은 중심끼리 연결, 수선의 발, 그리고 이거 둘이 무슨 관계?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 사다리꼴. 이으면 직사각형. 이렇게 쪼개는 거니까 얘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 기본 보조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잘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요 길이는 D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중심거리 구하고 요 길이는 얼마가 되지? R-R'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실 이 길이 둘은 어때?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러니까 결국 피타 써서 이 길이 구하면 이제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보여지게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을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공통 내접선을 아까 주황색으로 했나? 자, 어쨌든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어. 얘도 기본 보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 보조선을 가게 되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중심끼리 연결합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야. 좀 눌러봐. 그래서 얘는 발상을 해야 돼. 어떤 발상을 하냐면 요 점을 지나거나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를 그리는데 이 주황색이랑 평행하게 그리는 거야. 그냥 요거 지나가면서 평행선 그을게. 이렇게. 괜찮지? 네. 그러면 다시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쭉 내리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한 직선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아요. 난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요 길이를 내가 D라고 하자. 요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요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요 길이도 R'이 되어서 뭐 할 수 있어? 기타 하면 끝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의 발상이 필요하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 중심 지나는 평행한 직선을 교차하는 생각을 해내야 돼. 그래야 그림 예쁘게 그려서 볼 수 있습니다. 할 거잖아.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두 원의 위치 관계와 공통 곡선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길이까지 다 했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4번 볼게. 4번. 자, 4번에 1번은 문제에서 뭐한테 원길이 외접한대. 그러면 이제 중심 거리랑 반지름의 합이 같다. 맞지? 이렇게 끝납니다. 넘어갈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하면 돼? 중심 거리랑 외접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차랑 같다 쓰면 되겠지. 반차. 오,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맞지? AB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제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중심의 좌표 하나가 0,A고
또 다른 하나가 b, 0이지. 네. 그리고 반지름 하나는 루트 3이 되고 또 다른 반지름은 루트 3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중심 거리는 어떻게 보이죠? 중심 거리는 이거 제곱 빼서 제곱 빼서 제곱이니까 b제곱 더하기 a제곱의 루트. 이 친구랑 반지름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루트 3이랑 같아요. 괜찮니? 원래는 절대가 루트 3이지만 뭐 상관없어. 어쨌든 제곱하면 뭐가 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 되겠다. 맞지? 네. 제곱해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는 3이 되어서 점 AB의 좌측은 중심의 원점의 반지름 루트 3이 원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오, 네. 자, 6 갑시다. 6.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애매해. 일단 문제 이제 그림이 이제 이상한 친구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제 원 C1과 원 C2가 있는데 그들의 외접하는 점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실 때 나왔어. 괜찮아?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윤성아? 그러니까 이제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원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이렇게 원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생겨? 지금 이렇게 외접하게 되면 외접하는 점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 원이 이렇게 쭉 가나 봐. 얘가 내려오겠지. 쭉 내려오면서 자취가 생길 거 아니야? 그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야. 조금 곤란하다, 맞지? 근데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 자, 해봅시다. 지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 네, 지금은 잘 그릴 수가 없어서 적당히 그리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괜찮지? 근데 여기가 접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걸 하는 거야. 어쨌든 원이 몇 개 나왔니? 그 무슨 2개 나왔잖아. 그럼 뭐 하라고? 중심. 중심끼리 연결하라. 그리고 외접하게 되면 중심과 접점이 한 직선에 있어. 힘!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는데 얘를 쭉 연결하는 거야. 근데 두 원의 관계는 뭐지? 합동이 합동.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1,라고 잡아도 괜찮을까? 무조건 x축이 잡고 반지름 1이니까. 근데 y 좌표는 모르니까 b라고 잡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 점의 좌표를 잡으면 어떻게 잡을까? a, 1 이렇게 잡겠지.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보라고 했지? 요 점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일단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얘를 x, y라고 놓고 x와 y가 포함된 등식 관계